한국 스포츠 예능의 흐름 속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야구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화려한 출연진, 실제 경기 못지않은 긴장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는 프로그램이 첫 방송부터 큰 화제를 모으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다. 야구라는 종목 특유의 팀워크와 경쟁 구도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서사는 스포츠 팬뿐만 아니라 예능 시청자, 특히 불꽃야구는 단순히 경기 장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훈련 과정, 경기 전후의 솔직한 인터뷰, 그리고 팀 내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에피소드까지 세밀하게 담아내며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는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과 예능적 감각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고, 시청자들은 매 회차마다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시청률 역시 이를 증명했다. 초반 몇 회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송사 내부에서 도예상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경기의 하이라이트뿐 아니라 출연진의 한마디, 한 장면이 그대로 화제가 되었고, 이는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그 중심에는 장시원 PD의 연출력이 있었다. 그는 프로그램을 단순한 경기 중계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와 감정을 가진 콘텐츠로 풀어냈다. 경기 중에 잡아내는 미묘한 표정, 팀원 간의 눈빛 교환, 그리고 패배 후의 침묵 같은 장면들은 대본으로는 만들 수 없는 진짜 순간이었다. 이런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스포츠의 승패를 넘어선 감동을 전했고, 이는 곧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또한 불꽃야구는 팬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었다. 현장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온라인 실시간 채팅, 그리고 방송 후 제공되는 비하인드 영상들은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이상의 충성도를 확보하게 만들었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회자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15회까지 달려오며 불꽃야구는 이미 단순한 야구 예능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장시원 PD가 공개한 총 매출 수치는 시청자와 업계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음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숫자와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장시원 PD가 15회까지의 총 매출을 공개한 순간, 현장은 그야말로 술렁였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들었고, 스크린에 숫자가 띄워지자 취재진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단순히 높은 금액 때문만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매출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가 밝힌 수치는 업계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15회 동안 불꽃야구가 벌어들인 총 매출은 수십억 원대에 달했고, 회당 평균 수익은 상당히 고르게 유지됐다. 단발적인 흥행이 아니라 회차별로 안정된 수익 구조를 만든 점이 특히 주목할 만했다. 장 PD는 프로그램의 성장은 단순히 시청률뿐 아니라 다양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달려있다며 자신있게 말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매출의 구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지상파 광고 수익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동시 송출 계약, 경기장 현장 판매, 그리고 시즌 굿즈 판매가 매출의 탄탄한 기반을 형성했다. 특히 굿즈 판매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증가세를 보이며 프로그램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장시원 PD가 수익을 성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매출 공개 목적을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이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단순히 시청자나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였다. 현장에 있던 출연진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는 장난스럽게 이 정도면 출연료 인상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지만 곧 프로그램이 잘 되면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진지한 분위기로 돌아왔다. 이처럼 매출 공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메시지를 던졌고, 그 속에는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이제 시청자와 업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각 회차별 수익 규모와 변동에 쏠리게 됐다. 다음은 회당 불꽃야구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회당 불꽃야구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금액 이상의 흥미로운 흐름이 보인다. 장시원 P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회차부터 15회차까지의 회당 평균 매출은 약 3억 원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초반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과 신선함이 시청자를 끌어들이며 시청률과 광고 단가가 동시에 상승했고, 이는 매출 수치로 직결됐다. 흥미로운 점은 중반부 이후에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은 중반에 접어들면 신선도가 떨어져 광고주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불꽃야구는 오히려 안정적인 시청층을 확보하며 꾸준히 고정 수익을 유지했다. 이는 회차별로 다른 콘셉트와 서사를 도입해 지루함을 방지한 제작 전략 덕분이었다. 각 회차별 매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 게스트가 출연한 회차와 결승전 등 주요 경기 회차는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수익을 올렸다. 광고 단가가 급상승했고, 동시에 온라인 시청권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결승전 회차는 현장 관람객 매출이 다른 회차 대비 2배 가까이 뛰어오르며 단일 회차 기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장시원 PD는 회당 매출 안정화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불꽃야구는 방송사 플랫폼 외에도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 해외 팬층까지 시청자 저변을 넓혔다. 해외 시청자의 결제 금액이 전체 매출의 약 8에서 10%를 차지했다는 점은 한국 스포츠 예능의 수익 구조가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모든 수치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예능 콘텐츠가 어떻게 안정적인 장기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그리고 이 안정성의 뒷받침에는 단순 광고 외에도 다양한 수익원 확보 전략이 숨어 있었다. 다음은 불꽃야구의 매출을 구성하는 핵심 수익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렸는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차례다. 불꽃야구의 매출 구조를 이루는 핵심 수익원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송 광고 수익이다.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는 불꽃야구는 프라임타임에 편성되어 높은 광고 단가를 자랑했고, 스포츠 예능 특유의 몰입감 있는 전개 덕분에 광고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장시원 PD는 광고주는 단순 시청률뿐 아니라 시청자의 집중도와 반응을 본다며 불꽃야구가 광고주 만족도를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스트리밍과 다시보기 서비스 매출이다. 불꽃야구는 방영과 동시에 OTT 플랫폼과 동시 송출 계약을 맺었으며 유료 다시보기 서비스로도 제공됐다. 특히 해외 팬들의 유입이 뚜렷하게 늘어났는데, 이들은 한국어를 잘 몰라도 경기 장면과 출연진의 에너지에 매력을 느껴 결제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 대응했다. 세 번째는 현장 관람과 티켓 판매 수익이다. 일반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현장 관람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불꽃야구는 경기장 관람을 하나의 독립적인 이벤트로 기획했다. 경기장 내에서 팬미팅, 사인회, 포토존 운영 등 부가체험을 결합해 티켓 가치를 높였고, 이로 인해 티켓 판매는 매회 매진에 가까운 성과를 냈다. 현장 매출에는 음료, 간식, 기념품 판매 수익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중요한 부가 수익원으로 작용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즌 굿즈와 한정판 상품 판매다. 유니폼, 모자, 머플러, 그리고 선수 캐릭터 인형까지. 굿즈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품질이 향상됐다. 초반에는 단순한 기념품에 불과했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팬덤 문화가 형성되자 한정판 굿즈는 발매 직후 매진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결승전 기념 굿즈 세트는 발매 첫날에 준비 물량 전량이 판매되며 굿즈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이 4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불꽃야구는 단발적인 흥행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제작진은 향후 시즌에서 이 모델을 확장해 라이브 커머스와 연계한 실시간 굿즈 판매, 해외 투어 경기, 그리고 온라인 독점 콘텐츠 제작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수익 구조가 다른 스포츠 예능 및 경쟁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로 향하게 된다. 다음은 불꽃야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다. 한국 방송 시장에서 스포츠 예능의 경쟁은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야구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이미 몇 차례 시도된 바 있지만
대부분 시즌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시청률 하락과 함께 조용히 막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불꽃야구가 15회까지 안정적인 시청률과 수익을 유지한 것은 분명 이례적인 성과였다. 동일 장르에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프로그램은 과거 인기를 끌었던 청춘야구단과 최근 방영될 레전드 리그였다. 청춘야구단은 감성적인 서사와 출연진의 개인 스토리에 집중했지만 경기에 몰입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레전드 리그는 스타 선수들의 재회라는 콘셉트로 화제를 모았으나 경기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반면 불꽃야구는 경기력과 예능성을 모두 잡았다. 실제 프로와 세미프로 출신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경기의 질을 높였고, 동시에 예능감 있는 편집과 에피소드 구성으로 시청자 몰입도를 유지했다. 이는 경쟁 프로그램들이 놓친 균형이었다. 장시원 PD는 시청자는 웃음과 감동, 그리고 진짜 승부를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수익면에서 도불꽃야구는 독보적인 성과를 냈다. 같은 시간대 방영된 스포츠 예능들의 회당 평균 광고 단가가 1억 원대 초중반에 머무른 반면 불꽃야구는 2억 원 후반에서 3억 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화제성과 팬덤 규모가 광고주에게 확실한 매력을 제공했음을 의미했다.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 매출과 굿즈 판매 비율이 경쟁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높았다.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불꽃야구는 스포츠 예능 장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광고 수익에만 의존했다면 불꽃야구는 다양한 수익원을 결합해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로 인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제작사, 광고주, 심지어 스포츠 구단들까지 이 모델에 주목하게 됐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불꽃야구가 단순히 성공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변곡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매출 공개가 프로그램과 시청자, 그리고 업계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시즌2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시원 PD의 매출 공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파급력을 지녔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정도면 시즌2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고, 프로그램 관련 영상과 굿즈 구매 인증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홍보 효과를 만들어냈다. 업계에서 도불꽃야구의 수익 구조와 운영 방식은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다. 방송사들은 단순히 인기 출연진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대신 컨텐츠의 질, 팬덤 관리, 그리고 수익 다각화 전략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불꽃야구가 보여줬다. 특히 방송과 OTT, 현장 이벤트, 굿즈 판매까지 연결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스포츠 예능 제작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도 매출 공개는 중요한 변화를 촉발했다.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프로그램의 성과를 직접 체감하게 되면서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와 개선 방향 논의가 활발해졌다. 일부 출연진은 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SNS 활동을 늘렸고, 제작진은 경기 외적인 스토리라인을 더 풍성하게 담을 계획을 세웠다. 이는 단순히 다음 시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시즌2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어 경기와 국제 교류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미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야구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불꽃야구의 포맷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포맷 수출과 공동 제작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규모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장시원 PD의 이번 매출 공개는 불꽃야구라는 콘텐츠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하나의 산업적 성공 모델임을 입증했다.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는 즐거움을, 업계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그리고 제작진과 출연진에게는 더 큰 도전을 안겨주었다. 시즌1이 불을 지폈다면 시즌2는 그 불꽃을 더 크게 번지게 할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불꽃야구는 단순히 히트작을 넘어 한국 스포츠 예능의 역사에 길이 남는 대표작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